포항 시외버스터미널에 대규모 복합 환승센터 건설이 추진되면서 당초 이전 예정지인 흥해읍 성곡지구 지주들이 특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군수 지원 훈련이 포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외신들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덕군이 연작과 과잉 재배 피해가 나타나는 부추와 시금치를 대체할 작물로 아스파라거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포항 시외버스터미널 터에 백화점과 호텔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 환승센터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당초 복합 환승센터에 부정적이던 포항시가 최근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꾸자 기존 통합버스터미널 예정지 지주들이 특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10년 전 포항시의 교통계획 고시에 따라 포항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합해 이전할 예정이었던 포항시 흥해읍 성곡리입니다. 이곳 성곡 통합버스터미널 이전 예정지는 현재 부지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통합버스터미널의 위치가 당초 계획과 달리 현재 상도동 시외버스터미널 자리로 바뀔 조짐입니다. 민간 투자 방식으로 컨벤션 센터와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 환승센터를 건설하는 사업이 제안돼 허가권자인 경상북도가 행정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상북도는 포항시에 두 차례 입장을 물었는데 당초 도시계획상 맞지 않다던 포항시가 최근 찬성적으로 입장을 바꾼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통합버스터미널 이전을 준비해온 성곡지구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주요 교통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면서도 주민 설명회나 시의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건 밀실행정과 특혜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당초 성곡지구를 통합버스터미널 예정지로 지정한 건 인근 이인리 KTX역과의 연계를 비롯해 북구 지역 인구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며 포항시의 원칙 있는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복합환승센터라는 개념은 포항 시민들이 좀 더 편할 수 있게끔 열차도 타고 또 버스도 타고 이런 개념인데 KTX 역사가 있는 포항에 있는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성급하게 포항시는 인구가 정체되고 도시 팽창이 위축된 지금의 상황에서 통합버스터미널을 땅값이 오른 성곡지구로 이전할 경우 현실적으로 낮은 수익성 때문에 민간 투자 자체가 힘들어 도시계획 변경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도시계획 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민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경상북도에 최종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재생을 위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일관성과 공공성 확보가 먼저냐, 도심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먼저냐, 복합 환승센터를 둘러싼 논란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맞물려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한미 양국 군의 역대 최대 규모 군수 지원 훈련이 포항 도구 해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주요 외신들도 취재 경쟁을 벌이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도구 앞바다에 떠 있는 대형 수송함에서 소형 수송선으로 군수 물자를 옮겨 실은 뒤 해안으로 이송합니다. 이어 대형 트럭에 나눠 싣고 해병대 1사단 군수지원단에 마련한 미 제3야전 기동부대로 신속하게 옮깁니다. 기존의 항만시설이 파괴된 상황을 가정해 이를 복구하고 군수물자를 빠르게 보급하는 훈련입니다. 전략적인 수송 임무 또는 상륙작전 후속 지원, 그다음에 재난 구조 등의 인도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작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반도 전쟁 상황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난 재해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방어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외 지원 전력을 포함한 2,500여 명의 미군과 우리 군 1,2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했습니다. 유사시 후방 지역 해상에서 대량의 군수품을 빠르게 전방에 보급함으로써 한미군의 북한군 격퇴를 지원하는 겁니다.
During this CJLOTS operation, we are employing the systems that bring logistical support and supplies to our frontline forces while testing new avenues for interoperability and combined and joint partnerships. 오는 21일까지 계속되는 훈련에는 유사시 공중과 지상, 해상 공간을 활용해 양국군의 병참 능력을 통합하는 연습도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한미군은 과거에도 비슷한 훈련을 했지만 최근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는 훈련 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며 미국과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외신들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현재 국내 쌀 재고량이 351만 톤으로 통계 작성 시작인 1970년 이후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이 농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 양곡 재고는 233만 톤, 민간 재고는 118만 톤에 달하고 의무 수입쌀이 지속적으로 도입되면서 쌀 재고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쌀값 폭락 추세를 저지를 수 없다며 정부가 쌀 생산 조정제 도입과 복지쌀, 공공급식 확대 등 해소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특산물로 자리 잡은 농산물은 장기간 재배에 따른 연작 피해가 큰 고민입니다. 영덕에서도 부추와 시금치를 대체할 작물이 절실한데 아스파라거스로 활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중해가 원산지인 백합과 다년생 식물 아스파라거스입니다. 데치거나 고기와 곁들여 먹어도 좋고 튀김이나 전, 샐러드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영덕군은 2년 전 농업기술센터 내 시험 포장에 파종해 재배에 성공하고 농업인을 초청해 기술 전파에 나섰습니다. 1kg의 공판 가격이 8,000원으로 수익성도 높고 당분간 과잉 재배 걱정도 떨치게 됐습니다. 전국의 70헥타르에서 560톤이 생산되지만 여전히 매년 200톤 이상 수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매년 15,000톤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는 없겠습니다. 영덕군이 아직은 생소한 채소 재배에 나선 것은 영해평야 사질토에서 해풍을 먹고 자란 부추와 시금치가 20여 년간 재배한 탓에 연작 피해와 가격 하락으로 대체 작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재배가 까다로운 해방풍을 대량 생산에 성공한 것도 대체 작목 개발 노력의 일환입니다. 세안까지 심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 면적이 너무 포화 상태가 아니냐 이런 생각해서 앞으로 이제 아스파라거스를 진화할 목적으로. 다만 파종 후 3년째부터 수확이 가능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이후부터는 15년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연작 피해를 줄이고 과잉 재배도 피하는 대체 작목 개발이 농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평균 0.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봄 이사철이 막바지로 가면서 매수세가 줄어드는 가운데 포항과 구미, 김천, 칠곡 등 주요 도시의 공급 물량이 많아 약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의 아파트 전세값도 평균 0.02% 하락했는데 막바지 전세 수요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거래는 소폭 반등했지만 전체적으로 공급량 우위의 시장이 이어지며 약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달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거소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은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소 투표 신고는 가까운 구, 시, 군청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되어 있는 신고서를 작성해 자신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거소 투표는 선거 당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의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음 달 9일까지를 선거 우편물 특별 소통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선거 우편물은 사전 투표용지 회송 우편물 16만 통과 투표 안내문 217만 통 등 약 460만 통으로 경북지방우정청은
우체국 30여 곳에 특별소통대책본부를 설치해 매일 소통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북우정청은 오는 15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지만 이 거소투표 신고서를 발송할 때는 14일 금요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포스코의 혁신 활동인 QSS를 도입한 중소기업과 민관단체들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포스코의 QSS 활동을 수행한 50개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평균 15% 향상되고 불량률은 2.1%포인트 감소해 1억 4,400만 원의 원가 절감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6년 동안 지역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학교 등 410여 곳을 대상으로 혁신 허브 활동을 펼쳤고 올해 포항시의 주요 사업에도 참여해 QSS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경주 중저준이 방패장에서 일하는 경비 근로자들이 용역업체의 임금 착취를 규탄하며 오늘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민노총 공공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는 경주 방패장 경비 용역업체가 정부의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을 어기고 임금을 더 적게 지급하고 있는데도 원자력환경공단은 7월 말쯤 계약이 곧 끝난다는 이유로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파업은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원자력 관련 시설에서 파업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교육청, 경찰청과 함께 각급 학교 주변의 청소년 유해 환경과 교통법규 위반 등을 단속해 1,90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유흥업소의 청소년 불법 고용과 학생들에 대한 담배 주류 판매 행위 등이 70여 건을 차지했고 교통법규 위반이 700건, 불법 5교의 광고물 설치 1,200여 건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적발업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물 철거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식혜에 함유된 기능성 물질인 감마 아미노 뷰티리산의 함량이 시판 제품보다 전통 방식으로 제조한 식혜에 훨씬 많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바라보리인 엿기름을 쓴 전통 방식의 식혜는 감마 아미노 뷰티리산의 37 ppm 정도 포함됐지만 엿기름 대신 효소를 사용한 시판 식혜는 함량이 낮거나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마 아미노 뷰티리산은 포유동물의 뇌나 척수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로 혈압 강화 작용과 신경 안정, 스트레스 경감 등 다양한 생리 활성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먹구름이 물러가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내일부터 기온도 차차 오르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비가 그치더니 하늘이 차차 맑아졌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수요일은 내일 포항이 18도, 목요일은 20도를 보이겠고요. 계속해서 오르면서 일요일에는 24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하늘은 맑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공기가 오늘 참 깨끗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오랜만에 좋음 수준을 보였는데요. 내일도 오늘만큼 공기는 깨끗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간간히 구름만 지나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경주 7도, 영덕 9도, 포항 11도고요. 낮 기온은 울진 16도, 영덕 19도, 포항과 경주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만 조금 끼겠는데요. 울릉도의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4도까지 오르겠고요. 독도의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은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전 동해중부 앞바다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3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해상은 구름만 끼겠고요. 물결은 3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계속해서 기온은 오르겠고요. 토요일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간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10만 6천 그루 전량에 대한 방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포항시는 한 그루의 피해 고사목이라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 드론과 헬기를 이용해 찾아냈고 급경사지 등 훈중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그물망 피복이라는 새로운 방제 기법을 도입해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또 재선충병 감염 예방 차원에서 건강한 소나무 124만 그루, 1,028헥타르에 대해 예방주사를 투여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치면서 스틸야드의 관중 수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광주와의 홈 개막전에서 10,000원 관중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5일 인천전에서도 9,100여 명의 관중이 스틸야드를 찾아 포항의 축구 열기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은 지난 인천과의 홈 경기에서 짜임새 있는 패스 축구를 선보이며 관중들을 열광시켜 오는 15일 대구와의 홈 경기에는 더 많은 관중이 스틸야드를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제53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 포항 지역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보은중앙도서관은 올해 포항시 필독서로 선정된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의 원화 전시회와 인사이드 아웃 영화 감상 후 가족과 함께하는 미술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영암도서관은 인형극과 나노블럭 필통 만들기 체험 행사를 열고 오천도서관과 동해 석곡도서관에서도 각종 체험과 전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제1회 선덕여왕배 전국 여자야구대회가 오는 15일부터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경주시와 한국여자야구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지자체 최초 여자야구단인 경주 마이티 야구단을 비롯해 전국 33개 팀 6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